철저하게 혼자 생각을 한 연수예요. 어디 뭐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도움을 받으려고 사실 요청도 해봤어요. 근데 아직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서로 좀 공감대가 안 맞다 보니까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개인적으로 요구도 꽤 있었고 좀 이렇게 온라인 상황에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체육과 중심의 방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서 먼저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제가 아는 부분이 좀 많지 않지만 최대한 안내를 좀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고요. 오늘 강의를 도와주실 선생님이 두 분 더 계세요. 제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또 모셨습니다. 철저하게 재능 기부 컨셉으로 음소거를 잠깐 풀어주시겠어요? 민간 선생님, 김민주 선생님. 각자 소개 한번, 김민주 선생님부터 먼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원 선생님 뒷자리에 있다가 같이 하게 된 김민주라고 합니다. 영어 교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평중학교에서 체육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민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수시로 옆구리를 찌르는 바람에 두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멱살 잡고 오게 되었는데 좀 친절하게 도구 연수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중간중간 막히거나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계속해서 좀 뒤처지는 경향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원래 30명 기준이면 보조 강사 한 분 정도 가는 게 사실 효율적인데 오늘 두 분한테 좀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클래스룸 사전 연수 나갔는데요. 정말 이렇게 많이 하실 줄 사실 몰랐어요. 그 내용 자체가 쉽지 않은 내용이고 뭐 안내는 뭐 친절하게 한다고는 했지만 의도는 따라가다 보면 구글의 어떤 기능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를 좀 원하는 바람에서 만들었었던 거고요. 뭐 상세 검색이라든가 시트도 한번 들어가 보고 문서도 들어가 보고 댓글도 달아보고 이런 것들로 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기를 원해서 만들어봤던 과제였고요. 그거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행해 주셔서 지금 매우 감사드립니다. 원하는 연수를 위해서 이제 앞에서 했던 세팅을 한 번만 더 확인을 할게요. 선생님들 지금 하단에 줌 채팅창 하단에 보시면 참가자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참가자. 참가자 메뉴를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메뉴를 누르게 되면 우측에 초록색 체크 표시와 X자 표시가 보이는데 초록색 예스 표시 한번 전부 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눌러주시네요. 네. 오늘 요 체크 표시를 통해서 좀 선생님들 이해도나 이런 제가 중간중간 드리는 질문의 내용 파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클래스룸을 제가 한번 잠깐 킬게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저희의 연수에 오늘 홈 허브가 될 클래스룸인데요. 과제를 실행하시고 나서 여기에 이제 오늘 선생님들 뭐 과제 한 거 내용들도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보조 자료들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연수가 끝나고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넣어놨으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따가 여기 창을 이 클래스룸 홈을 통해서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연수의 개괄적인 진행은 먼저 구글 사이트에 대한 제가 좀 안내라든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사이트에 만드는 기능이 매우 협소해요. 되게 간단한데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간단한데 다른 것들과 융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우선 그 간단한 기능들, 기본이 되는 베이스 기능들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실습은 두 가지로 준비를 해서 그 두 가지 실습을 완료를 하시는 정도면 이제 일하시는 학교에서 교과 사이트라든지 다른 어떤 필요에 따른 사이트를 만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연수를 진행할 때 혹시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좀 크롬 브라우저로 활용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다음에 로그인도 제가 좀 발급해 드렸던 보평중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채팅을 한번 쳐볼게요, 선생님들. 왜냐면 원활한 좀 질문, 오늘 선생님들이 중간중간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민가현 선생님이랑 김민준 선생님이 친절하게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채팅방을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채팅방을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다가 간단하게 인사 멘트 한 분씩 다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방을 지금 활용하실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질문 기다리고 있는 김민주 선생님. 오늘 연수는 거의 대부분 체육 선생님이신데 또 전자통신이라든가 비교과, 비체육 선생님, 교과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예. 모두 다 환영합니다.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예. 저녁을 못 먹어서 지금 바로 좋은 우유 소유, 좋은 우유 공유, 나쁜 우유 소유. 저런 멘트 좋네요. 네이밍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뭔가 직관적으로. 네, 그럼 채팅방은 모두 쓰실 수 있는 걸로 알고요. 선생님들 메뉴창 하단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반응 눌러서 이렇게 박수 표시 한번 해볼게요. 박수 표시. 네.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사소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측 하단에 있는 반응 눌러서 이렇게 박수 표시 눌러서 자신의 메뉴 상단에 이렇게 박수 표시 뜨도록 한번 해볼게요. 박지혜 선생님 반응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자, 요 기능까지 익히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선택 자막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밑에 하단에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 우측에 보면 조그맣게 상단으로 누르는 화살표 표시가 있어요. 그 부분을 누르고 자막 표시라고 된 거를 눌러주셔야 이 연수 중에 자막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막 표시를 누르고 하단에 자막이 보인다면 다시 한번 예스 표시를 참가자에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선생님은 선택 자막을 좀 계속해서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택 자막 표시가 보이면, 자막 표시가 보이면 예스 표시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중앙 하단에 화면 표시. 노광 선생님이 두 분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지금 제가 오늘 진행하는 내용은 사전 연수를, 사전 과제를 통과하셨다라는 전제하에 좀 넘어가는 설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모르는 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답답하다. 음소 풀고 그냥 제 강의 그냥 가로막고 그냥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아마 누구 하나 모르시는 내용은 아마 모두가 모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음소 풀고 얘기해 주셔도 괜찮으시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거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따로 올릴 테니까 그거는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 학교가 활용을 사이트를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구글 사이트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구글 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평중학교에서 저는 두 가지 용도로 사이트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체육과 교과 사이트로 쓰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의 어떤 효과적인 제시를 위해서. 구글 클래스룸이나 EBS에서는 과제를 제시하는 게 글자나 첨부 파일 형태로만 제시를 해야 돼서 맥락이 좀 없다라는 단점이 느껴졌었어요.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맥락이 좀 없다는 단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가시력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자랑 사진 이렇게 배치된 것 가지고는 조금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고 글자가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핸드폰으로만 보더라도. 사이트 상에도 글자가 있기는 한데 최대한 좀 가시력을 높이고 싶었고 세 번째는 좀 단계를 주고 싶었어요. 단계별로. 예를 들면 클래스룸이나 EBS 클래스에 교사는 의도대로 과제를 배치했지만 학생들이 그냥 막 멋대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싶어서 미리 좀 과제를 만들었고요. 네 번째로 계정이 없이도 누구나 좀 접속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클래스룸 쓰려면 G 스윗이라는 그런 어떤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EBS 온라인 클래스를 쓰자니 좀 필요했던 기능을 못 썼고 그런데 요 체육하자라는 사이트를 만듦으로써 뭐 계정 없이도 주소만 있으면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게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면 이게 메인 화면이고요. 왼쪽에는 메뉴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이 메뉴는 상단에다가도 둘 수도 있는데 메뉴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자동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이는 메뉴 중에 홈은 뭐냐면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 이렇게 제목도 정할 수 있고요. 뒤에다가 사진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사진이나 이런 것들 많이 넣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 자막 표시를 선택 자막 표시를 안 하시면은 지금 안내하는 부분이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보조 강사 선생님들은 선택 자막과 채팅창 두 가지를 다 활용해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학년 종목 선택, 2학년 이렇게 크게 메뉴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이 메뉴 안에서 하위 메뉴를 이렇게 더 나눌 수도 있어요. 하위 메뉴. 이렇게. 저희 학교는 종목별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학생들이 종목을 선택해요. 그래서 농구를 선택한 학생은 농구. 1차 시부터 9차 시까지 있죠. 그러니까 매 차시마다 사이트를 하나씩 선생님들이 차시를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또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반복 혹은 결손된 학습을 다시 하기가 되게 편리했어요. 내가 중간에 결석을 하거나 아팠어도 그냥 다시 그 다음 차시부터 들어가면 됐으니까 그런 점이 좋았고요. 저희 탁구 수업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학생들은 여기 주소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도 그냥 글 설명과 그림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좀 안내가 되어 있는 장점이 있죠. 영상을 누르면 바로 또 영상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원 플랫폼 창을 왔다 갔다 연수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창이 계속 떠요. 이렇게 컴퓨터도 느려지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원 플랫폼에서 뭔가 좀 해결해 보자. 최대한 영상 글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어서 넣어주셨고요. 학습 목표를 보고 뭘 해야 될지도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하나씩 또 만들어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건 이거네요. 우리가 영상을 만들기는 하지만 잘 만들어진 영상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혼합해서 선생님 여기서 부족한 부분,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비교해서 올릴 수 있게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많은 영상이 EBS 온라인 클래스나 구글 클래스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과제창만으로도 되게 지저분하고 복잡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 규칙도 이렇게 안내가 됐고요. 가장 좋은 거는 편리한 구글 도구들을 연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설문지 링크를 따로 보내지 않아도 사이트에만 들어오면은 연계적으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출첵을 이걸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걸 안 한 사람은 내 과제 안 한 거니까. 맞잖아요, 사실상. 이걸로 출첵을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가 끝나면 클래스룸으로 사이트상에서는 어떤 과제의 의무성이나 책무성을 높이기가 어려우니까 또 이렇게 클래스룸으로 돌아가는 버튼을 넣어서 그 다음 과제는 클래스룸으로 가서 학생이 이제 제출해야 되는 뭐 동영상이라든가 학습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클래스룸에서 제출하는 이런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1학년 탁구 수업 한번 잠깐 볼게요. 클래스룸 수업은 아니지만 연계되는 부분에서 또 이렇게 학생들이 과제를 좀 제출할 수 있게 보면은 제출한 학생 이렇게 동영상 연습하는 것들을 올릴 수 있게 이렇게 클래스룸에서는 어떤 자료의 집합, 수합 그리고 책무성 그리고 교사가 확인하기 편리한 형태를 가진다면 사이트 자체에서는 이렇게 안내, 맥락 있는 안내 그리고 이 안에서 좀 더 친절하고 가시력 높은 안내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업을 안내를 했고요. 각 학년별로 나눠졌고요. 수업 자료가 다 남아있으니까 솔직히 학교를 옮기셔도 쓸 수 있고요. 내년에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혹은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우리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면 그렇게 서로 힘들지 않게 효율적으로 교사는 효율적으로 학생은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사진 또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좀 학생들이 유튜브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문짤처럼
GIF 파일이라고 하죠. 이런 파일들을 넣어주면 굳이 유튜브를 넣어서 뭐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아도 기술 같은 것들, 반복되는 기술 같은 것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3차시. 여기가 아니었나 보네요. 1학년 축구였나? 죄송합니다. 6차시나 5차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유튜브가 아니고 이건 그냥 이미지 파일의 연속이죠. GIF. 이런 파일들을 넣어서 체육 수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반복적인 기술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이 유튜브는 애들이 반복을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GIF 파일도 넣을 수 있다. 그러면은 반복하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개념과 GIF 파일이 같이 들어가면은 개념 이해가 좀 빠르겠죠. 안 그러면 교사가 계속 설명하는 영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더라.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더라. 그다음에 1학년 배구 수업을 보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만드신 것들을 또 가져와서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하고 지난 시간에 애들이 낸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수업의 자료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개적인 자료 피드백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설문지 이것처럼 서브는 뭐야? 딱 이렇게 반복되는 그림으로 리시브는 이거야. 스파이크는 이거야. 사실 잘 모르잖아요, 애들. 우리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사실 뭐 요즘 유선생이라 그러잖아요. 유튜브 선생님.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좀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 그다음에 저희 이번에 교과 대회로 체육일기 대회를 열 예정이에요. 근데 그 원래 애들 공책에다 쓰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교사가 보기도 어렵고 애들도 잃어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다가 설문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애들은 매일매일 여기로 들어와서 그냥 매일매일 세 줄 일기, 자기 운동한 거 세 줄 일기. 그래서 내용과 많이 누적된 학생들, 꾸준하게 쓴 학생, 특정 기간에 몰려 쓴 학생이 아니라 꾸준하게 쓴 학생들한테 상을 주자. 그리고 좋은 글은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언택트 상황으로 떨어져 있지만 수업을 좀 나누고 그다음에 뭐 사이트라든가 수업 내용에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여기다 올려주면은 교사가 확인을 해서 학생한테 연락을 하기도 하고요. 방과후 운동이라고 뭐 하고 싶었냐면 학생 좀 개별화 학습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체력 테스트 칸을 만들었어요. 너네 이거 5개 중에 몇 개 되는지 한번 해봐. 유연성, 상체 근력, 운동 습관, 복근, 근력 5개 중에 5개가 다 되면 좀 더 어려운 운동으로 이동해서 레벨 5의 어려운 타바타, 어려운 워크 플랜을 제시하고요. 만약에 내가 하나밖에 이 5개 중에 난 되는 게 이거 운동 습관밖에 없어. 그러면은 레벨 1으로 이동해서 지금 이 기능을 보셨겠지만 버튼을 통해서 페이지에서 페이지 사이를 막 이렇게 다 들어가지 않아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교사가 직접 만든 영상이라든가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처음에 이렇게 맥락을 정했어요. 준비 운동 꼭 하자. 기초 체력 운동 하자. 스포츠맨십 알려주자. 그다음에 보평 챌린지라는 활동도 해보자. 그래서 영상 만든 것도 올리고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쭉쭉쭉 요거 했으면 요거 내려가자. 이번엔 요거네. 요거 하자. 그다음에 요거네. 요거는 이제 사진을 애들이 이게 너무 많은데 스크롤 압박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나씩 넘기면서 세부 동작을 좀 배울 수 있게 사진 넘기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구글 슬라이드 혹은 선생님들이 PPT를 만드셨다면 이 안에다 넣어두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애들은 이렇게 하나씩 넘기면서 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 플랫폼에서 뭔가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기능은 이 보평 챌린지라는 건데 설문지는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트로 결과가 연동이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다가
자기의 운동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밑에 뜨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랭킹 1위의 기록과 5위의 기록까지 순차적으로 뜨게 하고 지금 상대적인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5위가 37개네. 그럼 나는 몇 등일까? 여기다가 뭐 주소, 이 수식을 랭크 1, 10, 뭐 30, 50, 100 이러면 내가 요 사이에 있으면 내가 우리 학교에서 몇 등이겠다. 이거를 여러 학교가 공유한다면 나는 이 몇천 명 중에 내가 몇 등이겠다. 그러니까 학생은 피드백을 되게 다양한 형태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온라인 수업할 때도 쌍방향 수업을 하더라도 쌍방향 지금처럼 하고 저는 이 사이트로 이렇게 보면서 애들한테 설명해주고 이렇게 보면서 다 설명하면 얘들아 클래스룸 이동해 지금 과제 만들어놨어 그 과제 실행해서 제출까지 쌍방향 수업에서도 수업과 어떤 과제 제출과 피드백을 그 시간 안에 다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사가 지쳐서 더 이상 뭘 하지 못합니다. 교과 사이트는 이렇게 활용을 했었고 온라인 교무실을 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건 선생님들을 위한 사이트. 선생님들을 위한 사이트. 우리 학교 업무 중에 정말 그 반복 오브 반복 서로 최종 오브 최종 그런 파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거 진짜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생활기록부 정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 담당자 선생님은 정정건이 80건이면 80개의 파일을 다 받으세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 교무실에다가 실시간으로 작성할 수 있는 시트를 올려놓고 이렇게 바로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번에 교무부장 선생님들 학사 일정 때문에 거의 완전 막 너무 힘드셨죠. 근데 그때마다 선생님들은 뭐가 최신이에요? 지금 뭐 이건 전에 거 아니에요? 교무부장님이 여기서 바꾸시면 항상 최신의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무부장님도 크게 뭐 안내를 하실 필요도 없고 물론 아예 안 바뀌면 좋지만 그 다음에 바뀐 내용들은 글자로 또 여기 적어주셨어요. 요거 보고 바뀌었구나. 이게 항상 최신이구나. 전문자 학습 공동체 운영하는데 이거 학기 초에 종이로 나눠준 것 같은데 일정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만 딱 넣으면은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겠다. 참관 시간표 같은 거. 청년교육. 선생님들 그냥 여기 들어오시면 요거 있어요. 이거 필요할 때 애들 조회할 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필요한 자료들 유튜브 올려놓을 수도 있고. 학생부에서는 이제 이건 저희 학교에서 쓰지는 않았는데 다른 학교 예시예요. 나침반 안전교육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매주 담당자가 그 메시저 보내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별로 싹 올려놓고 유튜브 링크도 달아놓고 본 반은 눌러주세요. 그럼 담당자는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안 보셨네요. 이거 보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피드백 줄 수 있겠죠. 학교 폭력 예방교육 관련된 자료들 이런 데다 언제든지 이거는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그 가장 잘 잃어버리는 거 건망증도 없는데 그 잘 잃어버리는 그 학교 아이디 이거 누르면 아이디가 보이겠네요. 학교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거 여기 딱 적어 놓으면은 볼 수 있고 근데 보안과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게 이 계정 자체가 보편 계정이 아니면 이 문서를 못 보게끔 관련 사이트를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나중에 그런 권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시면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안전공제 파일들도 매번 잃어먹잖아요. 이렇게 매번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이게 나와 있으니까 쭉 보고 파일도 매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여기 다 올려놨어요. 파일 누르면 이렇게 파일 뜨고 이거 프린터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프린트 하면은 뭐 크게 문제 없겠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죠. 다음에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좀 도구 같은 것도 유용하게 쓰시면 좋겠다. 그래서 또 민주쌤이 정리해 놓으신 건데 선생님 요 전용 사이트 샘플 여기다 있어요. 워드 클라우드는 뭐예요? 카웃은 뭐예요? 비틀리 뭐예요? 서로 알게 된 것들 공유하자. 동아리 방과후 학교 이런 거 일정 시간표 그러니까 어떻게 쓰실지는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틀만 알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 틀을 배우시면 이거를 구성하고 운영하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 때는 구글 사이트를 이따가 만들어 보시면 이런 편집 창으로 들어가시게 될 텐데요. 상당히 기능이 제한돼 있어요. 일반적인 홈페이지 만드는 것보다도 제한돼 있고 PPT, 슬라이드 모든 게 제한돼 있어요. 왜 그러냐? 구글은 전 세계를 노리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근데 전 세계에는 언어도 다르고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최적화돼서 크게 오류가 없을 만한 인터페이스. 자, 그래서 이렇게 편집 화면을 보시면 핸드폰으로도 보는 최적화될 수 있게끔 사이트가. 핸드폰에서도. 태블릿에서도 어느 정도 최적화될 수 있게.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시력을 높일 수 있게끔 세팅을 기본적으로 구글이 해놨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여기까지 속도가 괜찮은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도 괜찮으시면 예스 표시 눌러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고 이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속도가 괜찮은지 저 예스 표시 눌러주시면은 제가 좀 조정을 할게요. 자, 지금부터 네, 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는 사이트의 기능,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고 실습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보고 있는 게 힘드실 수도 있는데 한 번만 15분 정도만 더 보고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사이트는 어디서 만드냐? 구글 홈 화면에서 구글의 모든 도구 모음은 점이 9개거나 3개거나예요. 점이 9개거나 3개거나. 3개 눌러서 드라이브로 이동을 할게요. 드라이브. 여기를 모르겠다. 그럼 그냥 치시면 돼요. 구글 드라이브.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브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걸 클릭하셔서. 자, 저 여기로 이동해 볼게요. 드라이브. 드라이브 첫 화면이 나오죠. 자, 여기서 사이트라는 건 웹상에서 만드는 거기도 한데 하나의 문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그러니까 사이트를 만드는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 만들기. 근데 여기에는 없네요. 더보기에 가면 있어요. 더보기, 구글 사이트 도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브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넘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새로 만들기 창에서 더보기, 구글 사이트 도구.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내가 지금 만들 사이트 창이 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사이트 창이 떴네요.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하나의 파일이에요. 파일. 웹상에 게시가 되면 홈페이지지만 지금 상황에선 파일이에요. 그래서 파일의 이름을 정해주셔야 돼요. 좌측 상단에. 구글 사이트 연수라고 파일 이름을 제가 한번 정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파일을 계속 찾아서 와서 수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일 이름을 정해요. 그러면 이렇게 검색이 되겠죠. 파일 이름 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파일 이름 정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첫 페이지 이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측 상단에 있는 3가지 메뉴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삽입, 페이지, 테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테마는 말 맞다나 몇 개 없어요.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다양한 곳에서 최적화되게 하기 위해서 몇 개 없어요.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요. 그냥 글씨체 차이 정도고 크게 의미 없습니다. 저는 이거 레벨 많이 써요. 레벨. 색깔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데 크게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전반적인 디자인을 많이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테마는 이걸로 끝입니다. 이 끝이에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에 페이지. 페이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이트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보이시는 메뉴들, 이게 다 하나하나의 개별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홈이고요. 밑에 보면 플러스가 있죠. 플러스에 갖다 대면 새 페이지 누르기가 나요. 그래서 누르면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1페이지. 계속 만들 수 있어요. 2페이지. 3페이지. 마치 아까 사이트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페이지 플러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위 페이지고 있고 그 하위 페이지에 하위 페이지도 있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만드냐. 뭐든지 점 3개가 존재한다. 구글은 점 3개가 존재한다. 1페이지에 하위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점 3개, 하위 페이지 추가.
1-1페이지. 1-1페이지에 하이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1-1-1페이지. 그리고 좀 편집하면서도 보기 편하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이 돼 있죠. 그래서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자, 근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되냐? 아니에요. 대부분 구글에서는 드래그 앤 드랍이라는 기능을 되게 강조해요. 눌러서 그냥 끄시면 돼요.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다 갖다 대면 하이 페이지가 되고요. 그냥 다시 빼시면 이렇게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위로 올릴 수도 있고요. 클릭하셔서 순서 마음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이걸로 안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이 페이지를 예쁘게 만들었어. 근데 페이지를 몇 개 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글자만 몇 개만 바꾸면 되는 이런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사본 생성, 페이지 사본.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4페이지인 거죠. 근데 이 페이지에 어떤 옵션을 그대로 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사본 생성해서 이 내용만 4로 이렇게 바꿔준다든가. 사본을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색 메뉴 숨기기 이건 뭐냐면 제가 지금 10차시를 사실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애들이 아직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만들다 말았거든요. 만들다 말았어. 10차시를.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이해도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근데 다음 수업 전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3학년 배드민턴. 제가 이제 다음 차시 9차시를 만들어야 돼요. 3학년 배드민턴 9차시 이렇게 했는데 완료는 못했어. 그러면 여기서 아직 너희들은 보지 마. 근데 난 계속 수정은 할 거야. 탐색 메뉴에서 숨기기. 숨기기. 그럼 저는 분명히 9차시를 만들었지만 실제 게시된 사이트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만 미리 하고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는 저렇게 탐색 메뉴 숨기기를 기능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렉이 걸리네요. 이건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지울 때는 삭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면 기능 거의 다 안 것 같아요. 뭐 이름 바꾸고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떠요. 그럼 여기서 속성 이렇게 안 들어가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시면 떠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면 이름 바꾸기 뜹니다. 자, 다음에 삽입. 삽입이 제일 메인 기능이죠. 삽입이 제일 메인 기능이죠. 텍스트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이미지. 그다음에 링크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유튜브 링크를 가져와서 너희가 유튜브로 이동했으면 좋겠어. 이걸 눌렀을 때 삽입하면 유튜브가 뜨고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홈페이지를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 그러면 이거를 클릭하면 우평체육화점으로 이동하게끔 연결하는 그런 링크. 그러니까 이렇게 링크 삽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내 드라이브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고 싶다. 내 드라이브에 있는 사진이라든가 파일이라든가 문서를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 파일을 또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 드라이브에 있는 걸 그대로 연결해서. 이건 또 지금 연수를 듣고 계신 박지혜 선생님이 만드셨던 자료입니다. 이미지를 많이 올리니까 이미지 창이 따로 있긴 한데 여기서 업로드라는 건 뭐냐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지금 인터넷상으로 올릴 때 업로드.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 그게 아니라 드라이브에 있거나 인터넷상에 있는 거를 넣고 싶다. 검색해서. 그럴 때는 선택. 이미지 URL을 붙여 넣으셔도 되고요.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검색되는 사진은 전부 다 저작권 무료인 사진들. 골라서 삽입 누르면 그게 아니라 또 여기 드라이브에 있는 거 선택해서 내 드라이브에 있는 거 드라이브 내 드라이브에 있는지 공유 문서함에 있는지 공유 드라이브에 있는지 이런 것들 혹은 잘 모르겠으면 그냥 검색 하셔서 세부 검색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찾아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면 사이즈가 이게 뭐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만들고 우측 상단에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뭔가 좀 이렇게 최적화가 안 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조금. 사실은 이게 요만큼 됐으면 더 최적화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찼으면 더 최적화고. 처음에는 이거를 미리 보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조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뭐 조정도 하고 이렇게 뭐 크기도 막 이렇게 해보고 막 했는데 다 좀 불편하고 만드실 때는 레이아웃을 쓰시는 게 가장 편리해요. 6가지 정도의 레이아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진 하나에 글자 하나하나. 두 번째는 사진글, 사진글. 혹은 여기다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리 표시자라는 건데 누르면 아까 위에 있었던 삽입의 메뉴들이 다 떠요. 업로드 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고를 수도 있고 유튜브를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사진들만 배치해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주로 이런 것들은 아까 보셨던 사이트에서 어떤 형태로 보이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것도 레이아웃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레이아웃 하나하나 4개 레이아웃 1학년 농구로 가볼게요. 2학년 농구.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레이아웃.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에서 봤을 때 최적화돼 있고 슬라이드에서도 최대한 잘 보이게끔. 핸드폰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또 하나씩 보이게끔 최적화되게. 그래서 웬만하면 그 레이아웃을 활용하는 걸 좀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래도 뭐 디테일하게 조정할 부분은 있겠지만. 자, 다음에 밑에 하나씩 볼게요. 축소할 수 있는 텍스트는 뭐냐면 이거를 클릭하면 밑에 게 뜨는 거예요. 아,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 정답은 우평중. 뭐 이런 식이 됐다. 그럼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뜨게끔. 미리 보기도 가서 보면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활동을 하나라도 뭐 좀 이게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위해서 이렇게 클릭하면 뜨게끔. 이게 축소할 수 있는 텍스트. 이제 목차는 자동으로 목차가 정렬이 되는 건데 저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굳이 많이 안 쓰게 되는 기능이고 이미지 캐러셀은 뭐냐면 아까 봤던 기능 중에 사진이 되게 많은데 그 이렇게 옆으로 하나씩 누르면서 넘어갔던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게 이미지 캐러셀. 이렇게 넘어가는 거.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는 거. 그래서 요거에 순서를 사진을 여러 개를 넣고 그래서 꼭 2개 이상이어야 돼요. 넘어가야 되니까. 순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누르면 저런 식의 파일이 또 생깁니다. 이미지 캐러셀. 다음에 버튼. 이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이름이고요. 링크에 누르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떠요. 내가 아까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버튼에는 자동으로 뜹니다. 근데 꼭 그것만 하지 않아도 돼요. 유튜브로 이동하고 유튜브.com 하면 이거를 클릭하면 유튜브로 이동. 아까처럼 이렇게 삽입을 쓰셔도 되는데 이 버튼을 쓰는 게 좀 더 가시력이 좀 더 예쁘고 사이즈 조절도 할 수 있어서 좀 보기가 좋아요. 버튼. 다음에 요 페이지와 요 페이지 이게 지금 섹션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점선, 실선으로 이걸 좀 구분하고 싶어요. 그럴 땐 누르고 구분선 이렇게 구분이 생기죠. 그래서 미리 보기로 보면 이렇게 내려갈 때 확실하게 좀 끝내주는 요거랑 요거랑 한 페이지가 아니다. 구분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리 표시자는 이제 뭐 뭔가를 첨부할 곳에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자리 표시자. 사이즈 뭐 이렇게 줄이고 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레이아웃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유튜브를 가장 많이 활용하니까 유튜브가 그냥 여기 메뉴 창이 있어요. 삽입으로 넣으셔도 되고 유튜브로 넣으셔도 되는데 넣고 유튜브에 있는 링크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유튜브에서 뭐 타바타 운동
그러면 누르면 여기 공유 누르면 링크가 뜨잖아요. 공유. 복사 해서 여기다 검색해서 이렇게 넣으면 누르고 선택. 이렇게 썸네일까지 같이 들어간다. 다음에 뭐 캘린더, 일정표나 지도도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다 넣을 수 있어요. 문서. 근데 문서는 자동으로 제 드라이브에만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다운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구글 문서 이렇게 넣으면 얘들이 사이트에서 이 문서도 바로 볼 수 있다. 사이즈 조절하셔서 볼 수 있다. 문서뿐만 아니라 시트,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 근데 누르고 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야 돼요. 드라이브 내에서. 뭐 예를 들면 오늘 사이트 연수 치면 사이트 연수와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이 뜨죠.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 검색 기능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색 기능.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좌측에 보면 조그만 메뉴들이 몇 개 보여요. 그래서 이 배경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기본 테마 색깔로 바꿀 것이냐 바꿀 수 있고요. 이게 아니라 이미지,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갤러리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로 배경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자동으로 얘네가 가독성 조정을 해줘요. 좀 글자 같은 게 잘 보이도록 핸드폰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세 가지 기본 옵션. 그 다음에 아까 4번 만든 것처럼 이 동일한 섹션 레이아웃을 그대로 만들고 싶다. 요거 섹션 4번 그대로 생기죠. 지우고 싶다. 휴지통.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점이 이렇게 10개 찍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전체적인 섹션이나 어떤 것들을 이동하고 싶을 때 요 점 10개 있는 부분에 갖다 대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으로는 움직일 수 있다, 글로. 근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일로는 못 움직인다. 그러니까 비율에 맞춰서 이동해라. 이렇게 밑으로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밑으로 갖다 붙이면 전체적으로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러면 요만해지고.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끌어서 밑에 갖다 놓으면 이만해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이 화면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이렇게 메뉴들이 뜨고요. 텍스트, 이미지, 업로드. 우클릭으로는 안 뜬다.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떠요. 다음에 이건 이제 메인 이 페이지에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제목. 요거. 3차 시 이게 요거. 여기다가 3차 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그 누구도 지금 들어와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게시를 안 했기 때문에. 게시를. 그래서 게시를 하고 싶다면 이 게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글자, 텍스트의 사이즈를 뭐 4가지 정도로 조정할 수 있어요. 4가지 정도. 그 다음에 뭐 좀 두껍게도 할 수 있고 기울일 수도 있고 가운데로 보낼 수도 있고 여기다가 링크를 달 수도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일로 이동하게. 근데 뭐 잘 안 쓰죠. 버튼을 쓰면 되니까. 자, 이제 게시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게시. 누르면 이제 웹상에 올라가는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메인 주소 site.google.com, 부평.ms.kr 이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사이트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이 주소를 사람들이 쳐야 이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따 끝에 알려드리겠지만 이런 주소는 너무 길어서 비틀리라는 홈페이지로 가서 좀 줄이기도 해요. 비틀리로 이동해서 아까 길었던 주소를 크리에이트 누르고 길었던 주소를 복사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단축된 주소를 주기도 하고요. 이거를 뭐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커스터마이즈 해도 활용하실 수 있고 그럼 이제 이 주소를 치면 아까 제가 만든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따가 뒤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사이트에 좀 집중하고 그래서 사이트명을 정하고 게시를 누르면
게시되었죠. 그러면 저는 게시된 사이트로 들어가서 이 주소를 복사해서 선생님들한테 보내면, 채팅방에 보내볼게요. 이렇게 보내면 선생님들이 이 주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 더 알려드릴 거는 게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지금 누르셔도 못 들어오시는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게시 설정에 보면 죄송합니다. 이 공유 창에 보면은 링크를 통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저희가 정할 수 있어요. 링크라는 건 아까 그 주소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 주소, 제가 보낸 주소를 통해서. 사용자라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파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유를 통해서 이 아까 우리 연습했던 공유를 통해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주소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소의 권한을 잘 풀어줘야 되는데 게시된 사이트는 지금 상황이면 보평중학교 아이디가 있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이거일 수도 있지만 온라인 교무실 같은 경우는 이거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계정이 없는 사람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 공개로 바꿔주셔야 돼요. 전체 공개로. 그러지 않으면 주소가 있어도 못 들어온다. 그래서 이따가 실습하실 때 사이트를 다 만드시고 저희한테 공유를 할 건데 공유 들어가셔서 링크에서 전체 공개로까지 바꿔주셔야 정상적으로 저희한테 공유가 된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부터 제가 과제를 드릴 거예요.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 공개적으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음소거 풀고 질문 잠깐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쉬는 시간을 한 5분 정도만 좀 가지고 실습으로 바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선생님들? 네, 쉬는 시간 지금 7시 48분인데 7시 55분까지 7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음에 바로 실습 과제 드리고 1시간 정도는 실습하면서 실제로 오늘 이후에는 진짜 바로 내일 사이트 만드실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되기를 원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쉬었다가 바로 할 거고요. 쉬는 시간 동안에는 비디오랑 음소거 해주시고 자유롭게 좀 뭐 전화도 하셔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7시 5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